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목적이 그게 다는 아닌데, 어떨 때 생각하면, 내 집 마련 하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아둥바둥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서울시의 신축 아파트를요, 소액으로 접근하는 44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인지 왜 또 소액으로 이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오늘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인데요. 낙후 지역이던 이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가 신통기획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지역이죠. 창신, 숭인, 뉴타운이요. 2021년 12월 달에 신속통합기획으로 공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 됐다는 건 뭐냐면 재개발하기로 결정이 났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군웅지 경관을 품은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요. 그렇죠. 창신, 숭인, 뉴타운이 뒤에 낙산이 있는 군웅지 지역이다 보니까 군웅지 경관을 품은 주거단지로 탈바꿈을 하겠다는 거고요.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용도지역 상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시 신속통합기획도 창신, 숭인, 뉴타운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으로 복합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역세권 복합개발도 함께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7층밖에 못 짓는 거를 뭐 2, 30층 이상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숭신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올해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 창신숭인 뉴타운이 올 연말까지 정비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잘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안에 관리 처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 정체되어 있던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가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무려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박인 건 뭐냐면 조합원 수가 71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초대박이다. 어마어마하다. 일단 창신숭인 뉴타운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든가 조합원지를 득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보니까요. 창신숭인동은 일단 물건이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고 사실상 그리고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구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창신숭인동처럼 신속통합기획이 지정된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 세력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원주민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쉽게 투자를 못한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예상 조합원 수 711분 상당히 기뻐하실 일이 오늘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무려 2,000세대 엄청나죠. 자, 창신 숭이동 재개발 과정을 한번 볼까요? 2007년도에 뉴타운 지정이 됐죠. 그리고 2013년도에 아시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역을 해제시켰습니다. 구역을 해제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에 사는 세입자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재개발하는 것보다 보존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하에 구역을 해제했고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제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1회 도시재생 선도지역 말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이고 특히 창신숭이동 같은 경우는 수백억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곳이 공영주차장 몇 곳과 벽화에 그림 그리기 사업 같은 것들이죠. 그게 수백억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3년도에 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면서 노후도는 무려 90%에 육박하는 실제로 도심 한복판에 종로와 인접해 있는 서울 구도심 한복판에 사람이 살기 상당히 힘든 지역 그리고 요즘같이 이런 큰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붕괴나 토사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고 2021년도 12월 달에 제1차 신속통합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신속통합 공모에 당선이 되고 재개발이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이 돼서 기본 계획이 나오는 데까지요. 통상 과거에는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이런 사업이 무려 1년 6개월 만에 단축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상당히 빨라지는 겁니다. 잘하면
창신, 숭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구역 지정 이후에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잘하면 입주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2000세대의 대단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런 재개발 쪽에 관심이 많거나 재개발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구역 지정 이후에 기본계획 확정이 1년 6개월 만에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인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창신 숭인이동뿐만 아니라 신속통합으로 진행되는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신 숭이 재개발의 신속통합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현황은요 1종, 2종, 7층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면서 1, 2, 3종,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던 게 하나 튀어나오죠. 3종이 튀어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시켰다라는 거고, 용적률이 235% 내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711명, 종상향을 통해서 2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를 만드는 거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 일정은 뭐 대충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올 연말 안에 정비계획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비계획 결정이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이 들어가고, 이제 정비계획이 결정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아마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채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안에, 그죠? 2년 만에 시공사 선정까지 끝낼 수도 있다.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이 창신 숭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오셔서 투자도 정말 많이 해드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 시켜드릴 때 초기만 하더라도 2009년, 18년 이때만 하더라도 뭐 투자금 한 5천대, 6천대 요 정도 해서 한 5, 6천대에서 투자를 많이 하셨고, 2000년도, 2021년도 뭐 이때만 해도 한 1억대 정도, 1억 초반 정도로 투자를 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셨던 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4, 5천 정도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구역 지정 임박되기 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1억대 초반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 특히 이제 이게 서울시장이 임기 안에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 창신 숭이동뿐만 아니라. 자, 어쨌거나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구상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0세대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가운데 창신역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 역세권 활성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들은 클러스터형 구릉지를 활용해서 중첩 경관 형성형 테라스 하우스도 들어가고요. 공원을 이어주는 입체 보행로도 들어가고, 스텝형 주동 해가지고 정말 참 요렇게만 지어지면 상당히 도시만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파트 단지, 새로운 주거 단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녹지율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관심을 갖고 주력하는 게 뭐예요?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천편일률적인 아파트형 모델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주력하는 건데, 디자인도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신동 단지 조성안입니다. 이게 뭐 앞에 학교가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이쁘게 지어지고, 바로 옆에 숭인동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무슨 오피스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죠. 이게 지하철역 바로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숭인 근린공원과 채석장을 이어주는 입체 보행로를 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지 안에서 공원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야, 단지 안이 새로운 무슨 도시 같아요. 그죠? 2000세대 정도 되면 규모도 상당히 클 텐데. 자, 이번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잠깐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창신역이 있고 앞에 동묘역이 있죠. 6호선 창신역이 지나가고요. 동대문역과 종로 5가역이 있고, 이 창신 숭인 뉴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죠? 바로 옆에 종로가 있고 종로 3가가 있고, 그죠? 뭐 광화문, 시청, 을지로 도심에 가깝고, 요즘 또 이제 이 고령화가 되면서 의세권이라 그래서 병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낙산공원만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또 자리를 잡고 있고, 조금만 가면 또 고대병원이 있죠. 이 위쪽에. 그러니까 창신 뉴타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고대병원이 있고 왼쪽에는 서울대병원이 있고, 그죠? 그리고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도 잘 돼 있습니다. 그죠? 창신중이동을 크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 여기입니다. 창신동 1차,
2차 숭인 1차고요. 그 뒤쪽에 이렇게 파랗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 데가 2차 신속통합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합해진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6, 7천 세대 정도 되는 거의 7천 세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통합 1차와 2차를 다 합한다면 거의 7천 세대 정도 되는 대도시만에 그리고 낙산공원과 흥은지공원과 숭인근린공원을 끼고 있는 공원이 있고 공기도 좋고 대학병원도 있고 도심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약 7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매머드급 그러니까 서울 강북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단지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넓게 보면 또 바로 옆에는 뭐가 있어요? 청량리죠. 그러니까 지하철로 세정거장만 가면 바로 또 청량리 뉴타운입니다. 청량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도시급 재개발이죠. 이 청량리 재개발은 역세권 재개발과 청량리, 전농동, 답심리, 용두동 재개발까지 합해서 거의 30곳이 넘는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또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이 동묘역이고 창신역이고 신설동역이고 제기동역이고 청량리역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용두역이 있고 또 이제 지하철이 하나 이제 개통되는 게 있죠. 이게 왕십리역까지 이어지는 동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창신 숭이동의 재개발 구역이 몰려 있고 청량리 쪽에 재개발 구역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요 박스권 있잖아요. 요 박스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1차 신설동 공공재개발 1차와 용두 6구역과 용두 5구역만 재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제기역, 용두역, 신설동역 중간에 있는 바로 용두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요 지역. 요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현장 답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가 무려 80에서 90% 정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는 청량리 쪽이 재개발이 엄청나게 큰 군락을 이루고 있고 서쪽에는 창신 숭이동이 있는데 이 두 지역과 중간 지역 되는 지역 역시 노후도가 만만치 않은 노후주택가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역세권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뭐가 됐던 무조건 될 만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여러분들이 또 소액으로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뭐 제가 봤을 때 뭐 한 1억 초반 1억에서 1억이 한 2, 3천 3, 4천이면 충분히 이런 지역을 틈새 시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한 1, 2년 있다가 파실 분들이면 투자하지 마시고요. 최소 5년 정도의 좀 텀을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까지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은 반드시 재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기역과 용두역과 신설동역 중간 지점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봐서 봤는데요. 참 서울시에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재개발 구역들이에요. 아래쪽에는 이제 신당역 쪽에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큰 역세권 위주로 재개발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큰 역세권 위주로 보시면 청량리역이 있고 동묘역과 창신역이 있고 신당역이 있고 왕십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십리역 일대 청량리역 일대, 창신 숭이동 일대, 신당역 일대 재개발이 몰려 있고 이 지역은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되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번에 대규모예요. 여기도 이제 규모는 모아타운 2차로 지정된 마장동인데요. 이 지역도 세대수는 거의 5천 세대 이상 나오는 어마어마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지금 별표해드린 지역, 이런 지역들 한번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청계천이 끼어 있고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옆길을 샜네요. 자, 그런데요. 서울시는요. 이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요. 좀 전에 말씀드린 창신 숭이동 신속통합기획인 지역만 이번에 결정고시를 낸 게 아니라 총 44곳의 기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1차, 2차 신속통합기획 전체 당선된 지역의 거의 80% 이상인 44곳이 기본계획이 다 잡혀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속통합기획이 나온 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44곳이 기본계획이 잡혔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고무적이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기본계획까지 뭐 짧아야지 5년, 길면 6년, 7년까지도 걸렸었는데 그런데 1년 반 만에 44곳의 기본계획이 나왔다니까 정말 고무적인 곳이고 이 44곳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도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시 보도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요. 1년 8개월 동안 신속통합 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려
1000회 이상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력도 상당히 많이 했고,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무려 83%가 만족한다, 신속통합기획에. 그리고 우리는 신속통합기획을 상당히 많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무려 83%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주민들의 이 재개발이라는 게 서울시가 빨리 하고 싶다고 또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의 열의와 주민들의 관심,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응답자의 83%가 신속통합 기획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를 것이고 제발 빨리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계속해서 보면 전체 82개소 중에서 44개소가 이제 기본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1년 9월 달부터 추진됐으니까 상당히 속도는 빠르다. 이 기획안 을 보시면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지역들이 전체 44곳입니다. 그러니까 상계동도 있고 쌍문동, 수유동, 미아동도 있고 하월곡동, 청량리, 마장동, 성수동, 성수 전략정비 1-4구역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속통합입니다. 성수동의 전체가 일반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1-4구역은 신속통합이다. 면목동, 창신, 숭이동, 신당동, 금호동, 을지로도 있고, 을지로 여러분 을지로 같은 데가 이제 을지로 이 3가 이 신속통합계획이 지정된 곳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공장지대를 한번 잘 보자 그랬잖아요. 도시만의 공장지대. 여기는 이제 공업사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홍릉동, 공덕동은 이제 두 군데 지역이 있죠. A구역이 있고 115구역이 있고 청파동, 당산동 이런 지역들, 하여튼 많은 지역들이 신속통합계획에 지정이 됐고, 딱 봐도 강북 쪽에 많이 몰려 있죠. 강북과 도심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강북과 이 도심 쪽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를 잘 보면 요즘 웹들이 원체 잘 나와 있으니까 재개발구역 지정된 곳 중에서 틈새 시장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시면 2, 3년이나 4, 5년 후를 생각하셔서 한번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괜찮은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 계획을 보니까요. 연내 75개소 기획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 지금 44개소의 기획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기획이 완료됐다는 건 뭐냐면 기본 계획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5개소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고, 현재 44개소가 있는데 연말까지 75개소를 기본 계획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거고, 또 2024년 6월까지 그러니까 1년 후에는 82개소까지 기본 계획을 완성시키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신속통합 기획을 수시 방식으로 계속 공모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8개소가 추가적으로 더 신속통합 기획에 당선이 됐는데 연말까지 22개소를 더 구역 지정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 75개소를 구역 지정을 하려고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4년 12월까지 무려 157개 구역의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60-70%가 또 기본 계획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소액으로 절호의 기회. 앞서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34평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의 꿈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신속통합 계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모아타운 같은 게 어쩌면 큰 희망과 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는요, 이번에 44개소의 기획안을 완료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완료하면서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품격 있고 매력적인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신속통합 계획에 대한 4가지 대기본 방향을 잡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외지역 정비입니다. 이 소외지역 정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동안 재개발 구역에서 지정됐다가 해지된 지역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지역, 이런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재개발 대상에서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먼저 지정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 재개발과 함께 생활 편의 시설 공간을 확정하겠다. 이번에 창신, 숭이, 신통 같은 경우는요,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주변에 기본적인 커뮤니티라든가 편의 시설, 그리고 이런 좀 훌륭한 문화 시설들이 함께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편의 시설 공간도 함께 조성하고, 저는 이 세 번째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이 수영 감성
감성도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천 르네상스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수변 지역에 대한 재개발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지역들이 구역이 좀 더 공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이고 디자인을 강조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하에 만약에 관리 처분이라든가 사업시행 인가가 난 아파트들은 기존에 있는 디자인과는 좀 차별화된 형태의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즉시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특화된 디자인으로 인한 특화된 문화 공간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은 또 나름대로의 좀 더 높은 프리미엄들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네 가지의 대전제, 소외 지역 정비, 편의시설, 조성, 수변 감성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신속통합계획을 좀 더 품격 있고 매력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네 가지 전제를 두고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조감도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림동 675번지 일대인데요. 제가 이 전체 조감도를 봤거든요. 이건 일부 조감도고 신림동 675번지는요. 소외지역 정비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든가 구역 해지 지역들을 우선으로 좀 지정하겠다는 건데 이 신림동 675번지 전체 조감도를 보니까요.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강원도 뭐 설악산 이라든가 평창에 있는 울창한 숲속 아니면 태백산 같은 이런 이 산 속에 진짜 품격 있는 리조트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조감도로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녹지가 거의 70% 이상 되는 상당히 조감도로 멋있었다. 이 신림동 675번지 조감도를 보면서 참 요런 데 살고 싶다. 이런 아파트에 도심에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꿈꾸는 숲세권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신림동 675번지에 대한 조감도고요. 요거는 이제 하월곡 곡동 70-1번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44군데의 기본계획이 다 잡혀있는 지역들입니다. 하월곡동 70-1번지는 생활 편의시설 조성을 좀 확장한 그러니까 이 여기는 대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 같은 게 사실상 지역마다 많이 없는데 대도서관 같은 게 들어가면 뭐 엄마나 자녀들 둔 부모들을 상당히 좋아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집만 짓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불리는 뭐 대규모 공원이라든가 문화 여가 시설을 함께 접목시켜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천 5구역에 대한 조감도인데요. 거여마천 뉴타운 안에 있는 거고 수변 감성 도시로 한번 조성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파에 보면 이게 성내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곡에서 성내천이 좀 끊겼는데 이 마곡 지구를 들어가는 이 성내천을 복원해서 이 천변에 여러 가지 오픈 스페이스라든가 수변 광장이라든가 수변 공원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변 지역, 그러니까 홍제천이라든가 안양천, 뭐 중량천이라든가 이런 서울의 지천들이 있잖아요. 이 지천 주변 지역들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런 지천 주변이 재개발이 된다면 뭐 수변 광장이라든가 문화 여가 시설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라든가 근린생활 시설 등을 같이 접목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디자인 혁신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시범과 한양 아파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야 진짜 초고가 아파트에 반열에 들어가겠죠. 그것도 입지가 여의도라면. 그러니까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디자인 혁신으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고 앞에 수변 공간과 함께 어울려진 여가 시설을 함께 공급한다고 합니다. 문화 여가 시설을 여의도 같은 경우는 참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에서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파트들 뭐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는 힘들었겠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여러분들 신림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상당히 저렴했고요. 투자 금액이 하월곡동 같은 경우도 1억 내외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불과 여러분 얼마 전에 마천동은 좀 돈이 들어갔던 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1억대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지역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한테 저런 기회가 올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기회를 좀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 왜? 앞서 뭐라 그랬죠? 구역 지정을 앞으로 75개소를 더 늘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75개 구역을 더 앞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시 재개발은요, 이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 해서 더욱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 5년 걸리는 사업이 1년 6개월 만에 기본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2023년 6월 30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재개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이 도정법에 의해서 모든 재개발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고 재개발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간만에 여야가 합의해서 야가 합의를 해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한 6,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3개만 뽑아왔습니다. 자,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할 때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신속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래 2023년 들어오면서 역세권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파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잖아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하고 중공업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죠. 성수동이라든가 영등포, 금천구 같은 지역들이 이제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지역이 재개발을 할 때 조금 걸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냥 용적률인데 이 중공업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무슨 얘기냐? 중공업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50%밖에 못 씁니다. 재개발을 할 때는. 그런데 용적률을 전체 400%를 다 쓰게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2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활발하게 재개발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세 번째도 상당히 전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재개발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막 나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도 재개발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개발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그 동네에 딱 들어가서 진행을 한다면 모든 게 빨라지겠죠. 자금력도 있고 해봤으니까 전문 인력들이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을 할 때 전문개발기관 예를 들어서 신탁사라든가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 동의서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탁사나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비구역을 제한을 하면서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정비기본계획 그러니까 이번에 44곳이 기본계획에 발표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하면서 기본계획과 사업시행 인가를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속도가 2배, 3배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전문개발기관, 신탁사나 공공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기본계획과 사업시행 인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시간은 더욱더 단축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유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됐다. 두 번째 이겁니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수시 신청으로 이제 전환이 됐죠. 이제 공모에서 수시 신청. 공모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수시는 언제든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이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접수하세요. 저희가 봐서 허가 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5월 달에 수시로 전환을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8개 구역이 더 됐다 그랬잖아요. 어디냐? 6개 구역만 나왔는데 대표적인데 일단 신림동에 1480세대 숲세권 아파트 아까 신림동이 600번지 일대입니다. 여기가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상계 5동도 신통으로 이번에 수시 신청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무려 39층 초고층 아파트인데 4,3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동부권 이게 만들어지면 최대 단지입니다. 단일 단지 4,300가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상계 5동이 이번에 39층 초고층에 4,300가구가 당선이 됐고 면목동 69-14번지 일대 역시 최고층도 여기도 고층으로 개발됩니다. 35층 1,447가구가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고 불광동 600번지 일대도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고 상도동 244번지 일대도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때도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은 5, 6월 이전에는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된 지역들이 아닌 거예요. 무려 한 달 남짓 사이에 거의 8곳, 7, 8곳이 수시로 바뀌면서 구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이제 면목동과 불광동, 상도동, 구로 가리봉동 이 4개 지역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시켜드렸는데 뭐 여기 투자 시켜드릴 때도 저희가 이렇게 빨리 재개발로 구역 지정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 3년, 3, 4년 정도 보고 노후도도 나오고 주민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아마 2, 3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보니까 투자하고 나서 짧은 기간에 투자하신 분들은 구역 지정되기 한 2달 전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오래되신 분은 뭐 한 1년 전쯤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수십 분이 투자를 하셨는데요. 면목동, 불광동, 상도동, 그리고 가리봉동에 투자하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억 초반으로 서울에 34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보고 아이고 다 될 거면 나도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된다라는 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구역 지정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지역들이 44곳이라는 지역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조만간 이제 시공사 선정들을 앞두고 있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제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던 이런 상상도 못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재개발의 모습입니다. 34평 아파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34평 아파트는 꿈과 희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져서 지금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또 어느 분들한테는 누군가한테는 5년, 10년 후에 아니면 2년 후가 될 수도 있겠고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지나간 후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억 초반으로 서울 34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제 목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서울시에 많은 구역들이 구역 지정들이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틈새 시장은 어딘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만 무려 75군데를 추가 지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신통만 있는 게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역세권 활성화도 상당히 빠르게 많이 진행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죠? 모아타운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백 개의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는 저희가 매주 진행할 목요일 토요일 세미나에 오시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오늘 인사 마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